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가셔야죠. 아니 당장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 무리한 연끌은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투자 원칙에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1년만 해도 5천원 모으겠다. 허리끈 졸라매며. 그러니까 청약은 계속 하셔라. 3기 신도시 물량들 나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혼인신고하시고 자녀도 빨리 놓으시고 그럴수록 청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으나 계속 도전을 하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학군지 주변에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수도권 공급량도 계속 줄어들 거면 전세는 앞으로도 상승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전세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또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세 대출 규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제 허리끈을 좀 졸라맬 생각인데 전세 대출을 이제 좀 허리끈을 졸라매고 한도를 줄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어요. 제한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인데 서울 수도권에는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규제한다고 해서 전세 가격 상승을 막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과거처럼 뭐 폭등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 2011년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3% 정도 됐는데 2016년에는 7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맞물린 거죠. 매매는 좀 주춤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대출이 마구잡이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도 좀 옛날보다는 좀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가 봄날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올해가 올 상반기가 서울이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세인데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만 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 뭐 8억 9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전세 가격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21억 실거래가 찍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50% 정도 본다면 10억 11억까지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인데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집주인한테 대출해주고 아파트는 좀 안전하잖아요. 네. 전세 가율 50%이기 때문에 역전세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생길 확률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전세 대출 때문에 뭐 쭉 급등하지는 않겠으나 꾸준히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월세보다도 전세가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전세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가 좀 이제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5억인데 6억을 올리려고 하니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나와. 그러면 집주인은 안 올릴까요? 반전세로 올리죠. 반전세죠. 그럼 야 그러면 20만 원 네 1억 안 올릴 테니까 20만 원 줘 해서 반전세가 더 확대되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은 아니다는 말씀. 그러면 전세 가격이 반전세든 전세든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자극할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이 좀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지방도 미분양 대책이 빨리 나와서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좀 해결을 해준다면 지방도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이 어려운 시기에 버틴다면 또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좋아지지는 않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또 차이를 메우는 노력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실수요자분들은 전세하고 또 매매 중에 매매를 그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건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데 자 우리가 두 부류가 있죠. 자금력이 되는데 한마디로 구매 능력은 되는데 구매 욕구가 없는 분들이 있고 내가 집을 왜 사? 나 능력 되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구매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뭐 그래도 돈이 기본은 있어야 사지. 나 이제 회사 취직해서 부모님한테 받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종잣돈은 모아야 되지 않겠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거와 못 사는 거는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가셔야죠. 아니 당장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 무리한 연끌은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투자 원칙에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뭐 1억 2억 정도
여유자금 가지고 혼인신고 안 하고 남편은 담보대출 받고 또 다른 배우자는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또 받아 또 부모님한테 받아 1억 2억 가지고 12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금매로 던집니다. 왜? 자 12억에 샀죠. 내 자금이 1억에서 2억이 들어갔어요. 네. 2억 들어갔다고 치죠. 집값이 3억 떨어졌다. 원금 다 날리죠. 그 정신, 멘탈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투자 원금이 사라졌는데. 주식도 떨어져도 좀은 남아있잖아요. 이거 원금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대출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맨정신에 버티기 힘들죠. 제가 3년은 버텨라고 했는데 자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도하고 도를 닦으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못 버티게 하죠. 은행이. 왜? 이자 내라고. 금리 올려서 계속 청구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청구서 날아와. 아, 내 집값 떨어졌지. 이게 6개월 되면 금매로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종잣돈 모으셔라.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가셔라. 근데 전세로 가더라도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좀 저렴한 전세들 나오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원래는 전세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신축 아파트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풍에 입지도 좋고 워낙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서울은 공급 물량이 워낙 희소하다 보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세가 그래도 좀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들은 저는 약세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2+2 계약갱신 청구가 나오는 물건들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가시든 구축을 가시든 가셔서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해서 특약상에 하나 적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집주인이 사정이 바뀌어서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지간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근거가 남는 거거든요. 특약상에 적어두면 집주인이 내가 입주할래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사정이 바뀌었어요. 나 입주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딱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게 실제로 입주 안 해. 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이게 신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특약상에 적어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4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종잣돈 모아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3교 신도시 물량이 나와요. 2월에 아마 고양 창릉 신도시 본청약을 했었고요. 3월에 하남 교산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강남의 아파트들은 워낙 비싸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전용 84가 뭐 24억, 전용 59가 뭐 19억 뭐 이렇게 하는데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84가 7억 7천 정도 분양을 했고요. 59가 뭐 5억 몇천에 분양을 했는데 계약금 10% 들어가잖아요. 그럼 7천, 8천. 전용 59 같은 경우는 뭐 5, 6천 정도? 네. 그 정도 돈은 만약에 당첨이 됐잖아요. 내가 그 돈 종잣돈도 부족해. 아버지 어머니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정도는 5천, 7천 정도는 사실 저는 빌릴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1년만 해도 5천원 모으겠다. 허리끈 졸라매며. 그러니까 청약은 계속 하셔라. 3기 신도시 물량들 나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하시고 혼인신고하시고 자녀도 빨리 놓으시고 그럴수록 청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으나 계속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시고 3기 신도시 같은 좋은 공공 분양들 지속적으로 좀 청약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네. 이런 MZ 세대들은 전세를 살면서 남은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도 부동산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주식 코인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비율이 문제인데 너무 주식 코인에 저는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3천만 원으로 부동산 뭘 살 수가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신축 빌라 같은 걸 사야 되는데 뭐 신축 빌라를 억지로 살 바에는 저는 코인이나 주식하는 것도 좋은데 잘해야죠. 그래서 주식도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도 많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뭐 무조건 내가 임의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그 증권회사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좋아진 게 미국 주식도 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은 주식이 주력이거든요. 6대4, 7대3 비중으로 주식이 높습니다. 미국은요. 우리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 집값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기 자체가 어려워. 난리. 미국은 주식이 떨어지면 난리 나요. 네. 트럼프도 지금 주식 부양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국내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국내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이제 미국 장이었다며.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도 좀 포트폴리오 하시고요. 부동산 또 내 집 마련 하나 있는 분들은 바로 2주택으로 가기보다는 본격 상승장이 되기 전에는 저는 주식도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6대4 정도, 집이 한 6 정도라면 주식, 금융 합쳐서 한 4 정도? 코인도 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근데 코인만 하지 마시고 저는 코인은 너무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이제 돈에 따라서 다른데 집 한 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고 여유 자금이 뭐 한 1억, 2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 한 1억 정도 하시고 나머지 또 금융 상품들 미국 국채도 좀 사시고 코인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물론 뭐 본인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뭐 우량 코인들을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르지 한 채 있는데 2채 사고 3채 사고 4채 사고 저는 부동산에만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승장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보통 상승장이 시작하면 5년 7년 정도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주택수를 조금 늘려도 괜찮겠으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저는 주택수 그렇게 늘리지 말고 무주택은 집 하나 사는 거는 좋은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 하나 하시고 대출 상환하면서 여유 자금 있으면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고 미국 국채도 하시고 이제 시대가 부동산만의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예전에는 뭐 7대3, 8대2 정도 됐다면 이제는 이제 6대4 정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셔서 돈 벌면 그 돈이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번 돈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라는 이분법은 좀 버리시고 모두 다 가지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흐름이 핵심지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양극화라고 하죠. 그렇다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갈아타기는 조금 더 상급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맞죠?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갈아타기를 하급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급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리면 갈아타기의 전략은 상급지입니다. 우리가 1주택자들이 내 집을 팔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집 하나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여유 자금도 있고 하면은 내가 있는 돈에 대출 좀 보태고 해서 보통 집을 팔면 양도세도 좀 내야 되고요. 물론 비과세를 받으면 좋겠으나 그러면 갈아타기 할 때는 항상 상급지로 돈을 좀 더 보태서 갈아탑니다. 최근에도 이제 무주택자들이 서울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를 사시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는데 강동구 아파트를 팔아서 잠실로 들어오고 잠실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반포나 대치동으로 가죠. 그래서 토지 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잠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팔았는 분들이 있겠죠. 팔고 어디로 갈까? 반포로 가게 되면서 지금 반포도 또 다른 또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가는 거는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필요해서 팔아야지. 네. 왜냐하면 은퇴. 내가 나이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부부 둘이 사는데요. 뭐 평으로 말씀드리면 33평이나 아니면 40평, 50평 아파트로 살고 있어요. 낭비 아닐까요? 깔고 앉아 사는 거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득은 줄잖아요. 아무리 국민연금 받고 뭐 내가 연금 준비하더라도 소득이 줄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팔고 하급지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남는 돈으로 상가를 사든 그 돈을 이제 줄여서 내 생활비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젊은 분들은 한 50대까지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고 네. 나이가 60대 이상
되고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일단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역을 옮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옮기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아요.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했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70입니다. 계속 쥐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같은 강남에 살더라도 평형수를 좀 작게 가면 더 그렇죠. 관리가 편하시겠죠. 지역을 옮기기 싫으면 면적을 줄이는 거고요. 나는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나고 싶고 뭐 친구들 만날 친구도 잘 없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굳이 서울 강남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김포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하남이라든지 가셔서 차라리 뭐 여유 있게 30평 사시는 분이 큰 평수 사고 차도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여유 자금으로 쓰시고 우리가 솔직히 70, 80 넘어가게 되면 사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식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받고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자식들이 상속을 받겠으나 저는 우리 인생 내 인생에 먼저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시든지 이제 팔고 갈아타는 전략 필요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끝까지 쥐고 가면은 애국자 됩니다. 세금으로. 세금이죠. 상속세율 높고요. 강남에 50평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상속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상속을 받는 자녀분은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결국엔 또 팔아야 돼요. 네. 상속세를 내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70대 이상이 되면 정리해서 뭐 저렴한 곳에 가서 좀 편하게 여유 있게 사시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 팍팍 드리고. 강남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30억, 40억짜리 팔았어요. 수도권 지역에 10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30억 20 남잖아요. 놔두고 손주 며느리 오면 용돈 한 100만 원씩 줘봐요. 며느리 오지 마라 그래도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드시고 싶어요? 오면 100만 원씩 주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효도가 된다니까요. 여보 당신 왜 이리 자주 가? 몰라도 돼 그냥. 나 아버님 뵙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즐겁게 사시다 가시는 게 저는 맞다가 70대 이상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50대까지는 그래도 갈아타기 전략 자산을 좀 더 불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별에 따라서도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강남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나이 상황에 맞는 전략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뭐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렸다,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지방은 내려간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요. 다 빼고 됐고 다 빼고 오직 나의 가족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해요. 특히 좀 심한데 뭐 그런 게임을 이제 외국에 무슨 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돈 따는 뭐 했는데 외국인들은 내가 따는데 너무 기뻐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둘이 게임 하잖아요. 저는 10,000원 땄는데 우리 카프카님이 20,000원 따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카프카님이 20,000원 따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 되고요. 나는 10,000원 딴 거에 너무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요. 친구가 집 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전세나 월세 살아도 되고요. 준비를 해서 내 집 마련하면 되고요. 내 친구가 어디 좋은 지역에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친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재테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